안녕하세요, 김필산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생물학적 구조를 가진 뇌만이 생각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컴퓨터는 생각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지난 동영상에서는 이루다라는 인공지능 챗봇이 생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즉 튜링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존설이라는 철학자에게는 튜링 테스트로 인공지능이 생각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중국에 서비스될 이루다 중국어 버전을 챗봇인 것처럼 응대해야 하는 한국인 알바상의 비유를 설명했었죠. 여러분은 어느 쪽을 지지하십니까? 튜링 테스트의 철학은 말할 수 있으면 생각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존설의 철학은 말한다 해도 생각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중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한국인 알바생도 매뉴얼을 통해 중국어 챗봇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필사는 존설의 철학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존설은 강한 기호체계 가설을 근본적으로 반박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강한 기호체계 가설이란 튜링 머신만이 생각할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튜링 머신이란 무엇입니까? 앨런 튜링이라는 천재 수학자가 만든 가상의 컴퓨터죠. 이 컴퓨터는 종이와 종이의 숫자를 쓸 수 있는 스캐너만으로 작동하는 컴퓨터입니다. 현대 컴퓨터와는 매우 다르죠. 현대 컴퓨터는 반도체와 직접 회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컴퓨터는 튜링 머신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둘 다 계산을 수행하는 기계인 것이죠. 강한 기호체계 가설은 오직 튜링 머신만이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생각하는 동물인 우리도 튜링 머신인가요? 아니 우리가 종이와 스캐너로 이루어져 있다는 소리입니까? 반도체와 직접 회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강한 기호체계 가설은 튜링 머신, 즉 컴퓨터는 어떤 물질로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포와 뉴런, 이온과 신경 전달 물질로 이루어진 우리의 계산하는 기계인 뇌 또한 컴퓨터와 완전히 동등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튜링 머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이든지 상관없다고요? 그럼 이런 건 어떻습니까? 우리의 전자기적 반도체 컴퓨터 대신 증기기관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증기 밸브를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는 컴퓨터를 만드는 거죠. 이런 건 어때요? 디젤 엔진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태엽장치로 계산을 수행하는 겁니다. 화장실 휴지로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고양이와 다람쥐가 내부에 존재해서 도토리로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은 어때요? 인간 여러 명이 모여서 청기백기를 통해서 신호를 전달할 수도 있겠는데요? 가상세계인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벽돌로 CPU를 만드는 방식은 어때요? 심지어 이건 실제로 실현되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내부에는 레드스톤이라는 신호 전달 벽돌이 있는데 그걸로 CPU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마인크래프트에서 그런 게 가능하다면 진짜로 화장실 휴지 컴퓨터나 고양이 다람쥐 컴퓨터, 청기백기 컴퓨터를 만드는 게 가능한 거 아닌가? 내 강한 기호체계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컴퓨터는 물질의 종류에 의존하지 않죠. 그것은 컴퓨터란 본질적으로 물질이 아닌 신호, 그러니까 기호체계를 조작하는 머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뇌, 그러니까 물렁물렁하고 핀하고 뉴런으로 이루어진 이온과 신경 전달 물질로 신호를 전달하는 뇌 또한 컴퓨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제로 화장실 휴지나 고양이 다람쥐 아니면 인간 청기백기로 컴퓨터를 만들 수 있음을 증명해야 되겠죠. 아 증명이요? 그건 이미 증명했어요. 그게 바로 강한 기호체계 가설이죠. 아니요 이건 그냥 가설이고요. 가설을 증명하려면 우리한테 화장실 휴지로 진짜로 컴퓨터를 만들어 주거나 고양이 다람쥐로 컴퓨터를 만들어서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달만 기다리세요. 강한 기호체계 가설 지지자들은 이제 화장실 휴지 24개들이를 사와서 컴퓨터를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휴지를 길게 늘어뜨리고 당기는 장력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해야 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휴지는 생각보다 잘 끊어졌고 한 달의 시간으로는 컴퓨터를 만들기 좀 부족했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가능할 거라고요? 일단 고양이 다람쥐 컴퓨터도 한번 살펴보시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고양이와 다람쥐가 도토리를 서로 전달하면서 신호를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생각보다 도토리를 좋아하지 않았고 다람쥐는 훈련되지 않아서 다 도망갔습니다. 인간 청기백기 컴퓨터는요. 컴퓨터를 구성하는 인간을 산출해보니 1억 명이 필요했고 이들에게 최저 시급으로 고용하려고 하니 1조 원이 들었습니다. 강한 기호체계 가설에 대한 존설의 반박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물질이로든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고요? 직접 만들어보면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각하는 기능을 컴퓨터로 구현하려고 시도해도 컴퓨터가 가진 물질적 한계, 즉 반도체와 직접 회로로 이루어진 물질의 한계 때문에 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알려진 유일한 기관인 우리의 뇌, 그러니까 물과 이온, 신경 전달 물질을
뇌를 통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뇌의 물질은 생각 기능에 최적화되어 있고 그 최적화는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 기능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반도체와 직접회로 현대 컴퓨터로는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우리는 존설의 중국어방 논변을 너무 쉽게 반박해버렸습니다. 존설 밥으로 본 것이죠. 그러나 중국어방 논변 내부에 숨어있던 이 생물학적 자연주의 반박은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다는 강한 기호책의 가설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존설이 아니라 가설이었던 것입니다. 존설의 생물학적 자연주의, 즉 컴퓨터는 생물적 뇌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반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컴퓨터를 생각하는 놈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의 로망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겐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흔한 컴퓨터 구조 대신 진짜 뇌의 구조를 모방해서 만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뉴런처럼 작동하는 작은 유닛을 만들어서 뉴런의 시냅스처럼 그 유닛들을 서로 연결하고 뉴런처럼 발화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뉴런 컴퓨터가 튜링 머신일까요? 이제 다음 시간에 뇌의 뉴런 구조와 컴퓨터의 튜링 머신 구조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산이었습니다.